부산의 쌀쌀한 아침. 67세 김 씨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그리고 심장 건강에 좋다고 믿는 과일 한 접시. 그런데 불과 20분 뒤 혈당계 수치가 108로 뛰었습니다. 식사는 완전히 건강식이었는데도 말이죠. 무릎은 약간 뻣뻣하고 몸은 평소보다 더 피곤했습니다. 김 씨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과일 접시가 보이지 않는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겉보기엔 무해하지만 60세 이상 한국인의 혈당을 탄산음료만큼 빠르게 치솟게 만드는 과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여전히 건강하다고 칭찬하는 과일도 포함됩니다. 또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 포도 껍질을 먹어야 하는지, 올바른 분량을 먹어도 왜 102가 나오는지, 망고는 정말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답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과일 선택에서의 작은 실수가 한 달 내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60세가 넘으면 한국인의 몸은 매우 조용하지만 일상 건강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병이 아니라 노화 과정의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설명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겉보기에 맞게 먹고 있어도 혈당 수치와 신체 감각이 기대만큼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인슐린 감수성입니다. 젊을 때 인슐린은 새 열쇠처럼 어디에 꽂아도 바로 열립니다. 과일 한 조각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오고 인슐린이 즉시 세포문을 열어 당을 안으로 옮겨 에너지를 만듭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60세가 되면 그 열쇠는 수십 년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더 이상 새 것이 아닙니다. 세포의 문은 마치 경첩의 윤활유가 마른 것처럼 반응이 느려집니다. 인슐린은 여전히 분비되지만 문을 열기 위해 훨씬 더 애써야 합니다. 그 결과 당은 혈액에 더 오래 머물고 더 높이 올라가 식후 피로를 유발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대사 속도입니다. 한국의 노년층은 아침에 죽, 점심에 부드러운 밥, 저녁에 가벼운 국 등 비교적 일정한 식사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패턴은 오히려 당의 흡수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여기에 포도감, 수박, 바나나 같은 달콤한 과일이 더해지면 당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속도는 더욱 증가합니다. 60세 이후의 몸에 이는 낡은 공장을 새 공장 속도로 돌리라는 것과 같습니다. 췌장은 속도를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식후 피곤함, 관절, 불평함, 몸이 무거운 느낌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간과 신장 기능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혈압이나 지질 문제를 가진 분들에게 두드러집니다. 이 장기들은 당, 칼륨, 기타 대사산물을 처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과일 분량이라도 젊은 사람에겐 문제가 없지만 노년층에겐 30분 안에 혈당이 230포인트 상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가장 중요한 사실, 이러한 변화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 먹은 것도 아니고 운동을 게을리한 것도 아닙니다. 몸은 변했지만 식습관이 그 변화에 맞춰 바뀌지 않았을 뿐입니다. 새로운 기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과일이 안 맞아서 몸이 약해져서 자연스러운 노화라서 혈당이 오른다고 쉽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올바른 조정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일을 먹고 혈당을 쟀을 때 예상치 못한 급증을 본 적이 있거나 나는 과일을 못 받아들이는 체질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실제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60세 이후의 몸이 왜 과일의 당에 다르게 반응하는지 이해하셨다면 일상 식단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IG와 CG라는 두 숫자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층이 자주 간과하는 교통지도로 감에 의존해 과일을 선택하면서 실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놓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앞에서 낡은 공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공장에 왜 압력이 2배로 가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IG 혈당 지수는 음식의 당이 혈액으로 얼마나 빨리 들어가는지를 알려줍니다. 서울과 부산 사이에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차는 시속 80km로 어떤 차는 180km까지 달립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류는 천천히 안정적으로 당을 방출합니다. 반면 어떤 종류는 경주차처럼 당을 혈액으로 쏘아 올립니다. 20대나 30대의 몸에선 이런 차이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엔 높은 속도가 인슐린을 계속 뒤쫓게 만들고 따라잡지 못하면 당은 혈액에 남아 무거운 피로 갈증 가벼운 두통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IG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노년층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온라인에서 IG표를 보고 IG가 낮은 과일은 마음껏 먹어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혈당 급증을 좌우하는 요인은 CG 당부하입니다. IG가 차의 속도라면 CG는 채탄 승객 수입니다. 빠른 차라도 승객이 둘뿐이면 큰 부담이 아닙니다. 하지만 느린 차라도 가득 태우고 달리면 여전히 큰 하중입니다. 한국의 일부 과일, 잘 익은 감이나 배은 IG가 그리 높지 않지만 당 밀도가 매우 높아 큰 분량으로 먹으면 CG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가장 익숙한 예는 한국의 여름 수박입니다. 수박은 물이 대부분이라 맘껏 먹어도 가볍다고 생각하지만 수박의 IG는 매우 높고 가장 큰 문제는 과한 분량입니다. 작은 조각 한 개는 CG가 낮지만 큰 조각을 서너 개 먹으면 엄청난 당부하가 발생해 20분 안에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잘 익은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을감을 좋아하지만 말랑한 감 한 개에 들어있는 당은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국 배는 물기가 많고 향이 좋지만 노년층은 보통 반 개가 아닌 한 개 전체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먹을 때는 가볍다고 느껴도 CG는 크게 올라갑니다. 돌아보면 IG와 CG는 지도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만 보면 길을 잃습니다. 둘 다 이해하면 어떤 과일이 내 몸에 맞는지, 그리고 매일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노년층의 혈당을 가장 쉽게 올리는 과일 5가지 목록 중 첫 번째 과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년층의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과일을 논할 때 포도는 항상 상위권입니다. 포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한국인의 먹는 방식 때문입니다. 사과나 배처럼 껍질을 벗기고 썰 필요가 없는 포도는 무심코 먹기 쉬운 과일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저녁 식사 후 식탁 위에 포도 한 송이를 올려두고 TV를 보며 집어 먹습니다. 예시비 알만으로도 상당한 당부하가 된다는 사실을 아무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포도는 포만감을 잘 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2~3배를 먹기 쉽습니다. 포도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칼륨 함량입니다. 건강한 분들에겐 큰 영향이 없지만 고혈압 심장 문제 혹은 경미한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노년층은 짧은 시간에 포도를 많이 먹으면 칼륨 처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유념할 점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시청자 질문 중 하나는 포도 껍질만 따로 먹어야 하나요? 포도 껍질은 영양이 풍부하고 당이 적으니 속살 대신 껍질만 먹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입니다. 매우 똑똑한 질문입니다. 포도 껍질에는 섬유질과 유명한 항산화 물질인 레스베라트롤이 들어 있습니다. 포도 껍질은 당부에 거의 기여하지 않으므로 이론적으로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살을 버린다고 해서 이러한 영양소의 흡수 능력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껍질만 먹으면 혈당에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한 양의 껍질을 먹어 의미 있는 영양 효과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껍질과 속살을 함께 갈아 만든 스무디를 마신다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속살의 당이 좌우합니다. 60세 이상 한국인에게
가장 실용적인 조언은 포도를 한 줌만 한 송이가 아니라 드시라는 것입니다. 포도의 항산화 이점을 얻고 싶다면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고 호두 아몬드 저지방 치즈 같은 가벼운 지방이나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지방은 당의 흡수를 늦춰 식후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작고 과즙이 풍부한 과일의 식감을 좋아하지만 혈당에 더 부드러운 대안을 원하신다면 딸기나 블루베리가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한국에서 흔하고 제철로 구하기 쉽고 포도보다 당 밀도가 훨씬 낮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의 매우 인기 있는 과일 바나나입니다. 한국인들이 소화와 아침 식사에 좋다고 믿는 식품이지만 너무 익으면 혈당을 강하게 올리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나는 한국에서 널리 소비됩니다. 많은 노년층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고 칼륨이 많다고 생각해 간식으로 혹은 아침죽 직후에 먹습니다. 이는 사실이지만 젊은 몸에 해당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크게 달라지고 바나나의 숙성 정도가 핵심이 됩니다. 덜 익었거나 약간 푸른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을 함유합니다. 소장에서 거의 흡수되지 않고 통과하는 전분으로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춥니다. 그러나 바나나가 완전히 익으면 저항성 전분은 거의 사라지고 단순당으로 바뀝니다. 갈색 반점이 생긴 잘 익은 바나나는 더 달고 더 부드럽지만 바로 그 부드러움 때문에 흡수가 매우 빨라집니다. 60세 이상의 몸에는 짧은 시간에 강한 당 밀어올림이 됩니다. 한국의 노년층이 흔히 하는 또 하나의 실수는 공복에 바나나를 먹는 것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신 뒤 속이 가볍다는 느낌으로 바나나를 바로 드십니다. 그러나 다른 음식이 없이 잘 익은 바나나의 당은 훨씬 더 빠르게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침 혈당이 20, 30분 만에 훌쩍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나나는 FODMAP군에 속해 장에서 발효될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므로 민감한 분들에겐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진 않지만 소화가 더딘 노년층에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바나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숙성도와 타이밍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60세 이상에게 적절한 분량은 약간 푸른 바나나 반 개입니다. 꼭 잘 익은 바나나를 드셔야 한다면 항상 아몬드나 피칸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시거나 공복이 아닌 주식 이후에 드세요. 이렇게 하면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바나나. 다음으로 많은 시청자분들을 걱정하게 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망고입니다. 한국에서는 냉동과 신선한 망고 모두 매우 인기 있지만 그 단맛 때문에 노년층은 과연 안전한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망고는 정말 위험한가요? 아니면 단지 분량 조절이 필요한 걸까요? 이제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포도나 바나나가 아니라 망고가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과일입니다. 망고를 좋아하는데 혈당을 올리나요? 냉동 망고는 신선한 망고와 같나요? 작은 것 하나면 괜찮나요?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60세 이상 한국인들이 걱정은 많은데 명확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망고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당 밀도와 흔한 섭취 분량. 망고는 IG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한 입당 당 밀도가 다른 과일보다 훨씬 높아 CG가 큽니다. 손바닥만 한 양의 망고가 큰 그릇의 멜론과 맞먹는 당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망고는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먹습니다. 크게 썬 신선한 망고 혹은 디저트에 들어가는 냉동 망고. 문제는 냉동 망고가 주로 연유나 시럽과 함께 먹힌다는 점으로 총 단기 3배가 됩니다. 한편 신선한 망고는 보통 크게 썰어 조금 먹는다는 착각을 주지만 실제로 권장량을 초과하기 쉽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망고는 바나나처럼 FODMAP 문제가 없습니다. 망고가 혈당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숙성도가 아니라 당 밀도입니다. 완숙 망고는 단맛만 다를 뿐 당의 종류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층도 망고를 먹을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엄격한 분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손바닥 크기만큼을 잘게 썰어 천천히 드시고 무가당 요거트나 채소 샐러드와 함께 드시는 것이 한국 노년층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쌀 중면 부드러운 전분류와 함께 디저트로 흔히 드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분과 망고가 함께하면 혈당은 훨씬 더 빠르게 치솟습니다. 만약 중간 정도의 단맛 높은 비타민C 낮은 혈당 영양에 대안을 원하신다면 그린 키위나 골드 키위가 이상적입니다. 키위는 한국인에게 친숙하고 아침이나 간식에 쉽게 곁들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제철에 특히 많이 소비되는 두 과일 파인애플과 수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겉보기엔 가벼워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오해를 일으킵니다. 파인애플은 비교적 높은 IG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단맛 자체가 아니라 샐러드나 통조림 제품으로 먹는 방식입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은 보통 시럽이나 당 용액에 담겨 있어 실제 당 함량이 생과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것이 노년층이 파인애플의 혈당 영향을 잘못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브로멜라인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천연 효소입니다. 대부분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서 흔히 처방되는 한근고제나 일부 항생제를 복용하는 분들의 경우 브로멜라인이 약물 효과를 증강할 수 있습니다. 위험 경고는 아니지만 노년층은 장기간 대량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은 소컵반 분량의 신선한 파인애플을 공복이 아닐 때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위 자극도 줄어듭니다. 수박은 한국 여름의 왕입니다. 하지만 가볍고 상쾌하다는 느낌 때문에 여름철 혈당을 가장 많이 올리는 과일이 되곤 합니다. 수박은 IG가 높지만 진짜 문제는 과한 분량입니다. 어느 저녁이든 노년층이 300고 500개 수박을 무심코 드실 수 있습니다. 수분이 많아 너무 쉽게 넘어가고 포만감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노년층은 수박을 크게 썰어 밥 먹은 뒤 디저트로 드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밥이나 죽 같은 부드러운 전분 뒤에 먹으면 당이 혈액으로 더 빨리 들어갑니다. 적절한 분량은 작은 컵 한 잔 정도입니다.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려면 위에 치아씨드나 호박씨를 뿌려 드세요. 씨앗의 가벼운 지방이 흡수를 늦춰줍니다. 멜론이나 파파야는 60세 이상에게 더 부드러운 선택지로 당 밀도가 낮고 분량 조절이 쉽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분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과일 대추야자입니다. 천연 감미료로 여겨져 젊은 의사들이 스무디에 자주 쓰지만 한국의 노년층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도 대추야자가 더 인기 있어졌습니다. 해외 영양 영상에서 젊은 의사들이 스무디 한 잔에 대추야자, 샤를 쓰는 모습을 보고 노년층 시청자분들은 의사도 저렇게 많이 먹는데 왜 이 영상은 주의하라고 하나요? 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60세 이상 몸의 당 처리 방식을 봐야 합니다. 대추야자는 IG가 중간 정도라 당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속도는 무난합니다. 그러나 대추야자의 CG는 매우 높습니다. 당 밀도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대추야자 한 알에 최대 10개 당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센의 알만 먹어도 대부분의 흔한 과일보다 큰 당부하가 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의사들은 대추야자가 좋다고 할까요? 젊은 성인 운동선수, 격렬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추야자를 빠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한국인 몸은 당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췌장은 더 많이 일해야 하고 인슐린 반응은 더 느리며 당은 혈액에 더 오래 머뭅니다. 핵심은 대추야자를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노년층에게 대추야자는 간식이 아니라 감미료로 보아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를 잘게 다져 찜이나 죽에 넣는 정도면 과도한 당부하 없이 자연스러운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더 부드러운 건과일을 원하신다면 자두건조, 푸른 나대추 홍조를 권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당이 더 적고 분량 조절이 쉽습니다. 다만 어떤 건과일이든 우후 3개가 적정 한도입니다.
혈당을 크게 올릴 가능성이 높은 과일 5가지를 살펴봤으니 이제 가장 실용적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혈당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국식 과일 조합 방법입니다. 60세 이상에게 중요한 것은 과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가볍고 혈당이 안정되게 먹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앞부분이 혈당이 오르는 이유를 보여주었다면 이 부분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섹션 A. 3가지 황금 원칙. 첫째, 분량을 줄이세요. 한국에서는 과일을 크게 썰어놓고 분량 조절 없이 계속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게 썰어 작은 그릇에 담으면 뇌가 과식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항상 지방이나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호두 아몬드, 몇 알 혹은 무가당 요거트, 한 스푼이면 당 흡수 속도를 늦추기에 충분합니다. 60세 이상에게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공복에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한국에서 흔한 실수입니다. 과일만 단독으로 먹으면 단기 매우 빠르게 혈류로 들어갑니다. 주식 후 약 30분 뒤나 작은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간단한 조합. 예시 포도 키위 우그릭, 요거트, 약간 푸른 바나나 반, 개프 아몬드, 몇 알 수박 걸프 치아시드. 흡수 속도 완화. 섹션 B. 올바른 분량을 먹는데도 왜 혈당이 100이 이미길래 지겔까지 오르나요? 그건 정상입니다. 수면 부족, 스트레스, 너무 빠른 식사, 전분 음식과 과일을 너무 가깝게 먹는 습관 등이 혈당을 조금 올릴 수 있습니다. 100군이 일하는 수치는 올바른 습관을 1, 2주 유지한다면 걱정할 수준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은 혈당이 더 안정되고 식후 피로가 뚜렷이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60세 이후에 몸이 과일에 왜 다르게 반응하는지 이해했고 혈당을 가장 쉽게 올리는 과일 5가지를 배웠으며 무엇보다 매일 몸을 더 가볍게 느끼게 해줄 올바른 섭취법을 익혔습니다. 오늘 영상의 가장 큰 가치는 피하라거나 금지하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함으로써 더 똑똑하고 더 안전하며 나이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일상 식사에 대해 무언가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의 작은 조정이 앞으로 여러 해의 건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한국의 노년층에게 단순하지만 중요한 건강 비밀을 계속 탐구해 보겠습니다. 평온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이 영상은 정보 제공 및 교육 목적입니다. 의사의 진단치료, 의료적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영상의 어떤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